이 지문은 여러 가지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요거야, 요거. 이게 과학기술 지문이 다 엮여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출제가 있었냐면 화소값. 그래서 아마 옛날 기출 보면요, 윤동주 시인의 얼굴을 가지고 화소값 잡는 그 지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화소 이런 그 화면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디지털 그림에 대한 원리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데 이제 플러시 메모리라는 데이터 저장 장치도 엮여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이일 수능에 딱 집중해서 보면 얘인데, 얘가 다시 또 뭐랑 엮이냐면 3D를 2D로 바꾸잖아. 입체 정보를 평면 정보로 바꾸잖아. 그게 바로 이일 수능에 남아 있었던 어라운드 뷰, 360도, 서라운드 뷰? 뭐 차에 따라서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고 어라운드 뷰라고도 하는데, 아마 분명 차에 옵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운행을 하면 주차 같은 거 할 때 막 세밀하게 막 닿을까 말까 이렇게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차들이 사각이 많아서. 근데 이게 있으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니까 주차 실력은 안 늘지만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약간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왜 집어넣냐면 사실 여러분이 AI라고 해봐야 딱히 체감하는 일이 없잖아. 주변에 AI 체감하는 사람, 아니 뭐 여러분이 알파고랑 뭐 바둑둘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게임을 해도 AI들 게임 존나 못해. 아니야? 진짜 AI들 게임 존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AI들을 마주해서 뭐 이건 진짜 사람보다 낫다라고 느낄 만한 위협이 될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될 거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왜냐면 사실 운전이요 되게 피곤하고 사고 확률이 높아요. 좋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핸드폰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운전 기사님들은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해버리면 생각을 해봐, 굉장히 지루하고 단순 반복이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졸거나 순간적으로 딴짓을 하는 순간 사고 나거든. 그래서 트럭 또는 대중교통 또는 택시 같은 거에 자율주행 기술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는 실제 테슬라 차 사고 확률이 우리 일반적인 사고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요. 곧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느낄 건데, 그게 제일 빠른 곳이 운전일 거야. 그래서 이 운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 뭐냐면 이미지 센서 기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지문들 보면 라이더 센서 있고 초음파 센서 있고 주변에 이렇게 막 센서 가지고 위치 측정을 하는데, 그거는 가격도 비싸고요, 빅데이터가 안 돼. 근데 이미지 센서는 테슬라 다니잖아요. 다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업로드를 해. 그래서 그거를 다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해서 딱 보잖아. 이거 사람이야. 딱 보잖아. 이거 자동차야. 딱 보잖아. 이거는 자전거야. 그러면 봐봐, 빅데이터로 하면은 자전거가 이동하는 확률이나 방향이 나올 거잖아.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또 강아지야, 뭐 고양이야, 아이가 있어. 그럼 걔네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움직일지 다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보면은 사람이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피해요, 보면 나중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한 포석들을 하나씩 깔아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 엮어서 보시면 느낌 올 거고, 고3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수업하고 이 오후 수업을 좀 잘 섞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고3들은.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구조 잡아보겠습니다.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죠.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할 실물을 촬영 같은 느낌을 준다. 뭐 당연한 얘기야. 곧 아바타 개봉한다며. 실물을 촬영한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다르게 가상 영상이잖아. 그래서 지금 렌더링 보여주려고 검색을 했더니 막 누리앱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지금 좀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었는데, 어쨌든 좀 더 보여드릴게요.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1. 모델링, 2. 렌더링을 거쳐야 된대요. 2단락. 그러면 봐, 1단락은 진짜 정보 없어. 그냥 모델링, 렌더링 세팅한 거고, 모델링은 뭐냐? 자, 크게 잡으세요. 3차원 정보야. 좀 이따 자세히 읽을 건데 3단락 봐. 이제 3차원이니까 공간 정보잖아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 그럼 모델링의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죠. 그럼 이 공간의 3차원 정보를 2차원 정보로 바꾸는 게 바로 뭐라고? 렌더링이라는 거야. 됐죠? 그럼 모델링, 렌더링에서 2달러, 3달러 하면 끝났는데 왜 안 끝났지? 이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정지 영상인 거야. 그럼 이 정지 영상들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영상이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동영상까지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됐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게 쉬워서 잠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 이런 게 이제 모델링인데, 그나마 좀 정상적인 거 볼게요. 보면 이제 뭐 워크래프트 3? 뭐 이런 거 오크 같은 거 같아요. 보면 알겠지만 점들이 이어져 있잖아. 얘는 봐봐, 삼각형 기반인 것 같아, 사각형 기반인 것 같아? 점들이 보이죠? 몇각형이야? 사각형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모델링을 사각형으로 한 거겠지. 근데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모델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사각형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봅시다. 자, 물체의 1 모양, 이 크기, 공간의 위치, 표면 특성과 같은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래요. 모델링에 대한 정의 설정, 나열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모양, 크기, 위치, 표면 특성.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1번과 2번을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점으로 형성된 삼각형을 사용한다. 아까 4개의 점이었지만 여기 3개의 점인가 봐요. 작은 삼각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 같은 형태. 아까 지금 사각형 그물 같았죠? 물체를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언어적 표현된 게 상상이 좀 돼야 돼요.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보는 별로 없어. 근데 상상이 가능한 건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거. 그물 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지금 사각형 기반 같아요. 제 눈에는.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볼게요. 그래서. 자, 다시 어디야? 작은 삼각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고 있는 표면도 아까 그림 봤으니까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알겠어?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삼각형의 꼭지점들이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한대요. 이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형태가 바뀌거나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막 사람 그림 있고 그랬잖아. 이렇게 팔을 펼쳤다 좁혔다 하더라도 점들은 안 바뀐다는 거야. 정점들의 개수는 안 바뀌어. 근데 어떻게 돼? 상대적인 위치는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렇게 폈다고 해봐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링 정보들은 안 바뀌겠죠. 반면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좀 봐봐. 배가 이렇게 있다가 배가 이렇게 늘어나면 두 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점들이 간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여기는 위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봐봐.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물체가 커지려면 점점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면 되겠죠. 작아지려면 점점 사이의 거리가 좁아들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봐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으로 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얘가 크기가 커진다면 이렇게 해주면 면적이 크게 보인다는 것 같고, 반대로 가면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 같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바뀔 게 없는 거야. 회전 축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회전 이동하게 되면은 정점들의 간격은 유지되고 거리만큼만 이동한대요. 그리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이 면에 저장되는 게 뭐라고? 색과 질감 등의 표면 특성들이 저장이 된다고. 그걸 정리하면 1, 2, 3번의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처리했거든요.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야. 정보가 꽤 많아요. 그래서 1번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2번 위치 어떻게 표현할 건지, 3번 표면 특성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지금 나열돼 있잖아요. 이거를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정신이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얘를 확실하게 구조도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얘까지는 그게 필요성이 안 느껴지더라도 2, 2, 3 기출을 특히 고3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발췌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2단락 구조도의 구조를 처리해 넣으세요. 시간 드릴게. 됐죠? 자, 3단락.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4개의 공간 입체 정보를 이제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렌더링입니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다. 이건 이미 우리 기출에서 알아서 배운 거야. 그럼 봐봐. 점들의 개수는 안 변했잖아. 점들의 개수 안 변했기 때문에 그 점들의 개수는 정해진 개수가 될 것이고 당연히 밝기 색상값 화소값 부여되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왔네. 그러면 보세요. 즉 렌더링 단계에서는 뭐가 부여돼? 밝기 색상값이 부여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검색했을 때 이거는 제가 모델링이라고 검색을 했다 보니까 밝기 색상값 없는 이런 구조들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밝기 색상값이 없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형태만, 크기만, 모양만. 그런데 렌더링이라고 쳐볼 거야. 이제 색감이 확 생기기 시작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모르겠는데 렌더링이라고 딱 치니까 색감이 확 생기잖아. 아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없었다니까요. 봐. 모델링 음영도 거의 안 보이고 색감도 거의 없어. 자, 그래서 즉 화소값 부여되는 게 렌더링이구나. 1. 자, 두 번째.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으면은 작게 표현해야 돼. 가까이 있으면은 크게 보여야 돼. 왜? 그게 바로 원근감 구현의 방법이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밝기 색상값 화소값으로 부여하고요. 두 번째는 원근감을 통해서 크게 작게 표현해서 원근감 표현한다. 원근감 구현한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한 단서 단한 단서를 배운 거예요. 자, 봐봐. 당장도 여러분 창밖에 보시면 가까이 있는 나무가 있고 멀리 있는 나무가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또는 당장 저기 창문을 봐도 여러분한테 가까운 창문이 훨씬 크고 멀리 있는 창문이 훨씬 작게 느껴진다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실의 모양을 딱 사진 찍듯이 표현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왼쪽은 창문. 나한테서 멀리 있는 창문들은 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창문은 더 크게 보이고. 몸매질간데요? 좀 크게 그려볼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2차원 정보를, 그러니까 3차원 정보를 2차원 화면으로 나타내면 약간 이런 느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하고 여기 있는 창들은 다 크게 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이쪽으로 올수록 더 크게 보이고 여기로 올수록 더 작아져 보인다고. 멀리 있어도 작아 보인다고. 우리가 철로에 서 있어도 길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 뒤쪽에 있는 나무들이 더 작아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나무들이 훨씬 커 보이고. 그 얘기야. 원근감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됐죠? 자,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서 물체 표현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들도 고려해서 화소값. 결국에는 이게 밝기 색상 값인데 명암 그림자도 고려해서 화소값 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화소값 정해주니까 뭐가 생기니? 2D지만 3D의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밝기 색상 값 자체도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입체감 표현하기 위해서 화소값 이용하는 거죠. 화소값은 두 가지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부여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프레임, 즉 정지화면이 생성돼요. 그리고 프레임들을 총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동영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모델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하나 봐요. 그래, 모델링이 3D 정보였고 3D 정보를 2D 정보로 바꾼다 봐요.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으면 연산할 게 많잖아. 또 화소수가 많으면 당연히 연산할 게 많잖아. 당연히 연산량이 많아졌으니까 연산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CPU는 어떤 특징이 있어? 하나씩 처리하는 처리 특징이 있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GPU가 생긴 거야. GPU는 어떤 특징이 있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코어가 수백 수천 개야. CPU에서는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는데 얘는 수백 수천 개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PU보다 코어 하나의 속도는 더 느리지만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 개가 처리하니까 오히려 단순 반복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됐어? 그리고 여기에는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 최대한 구조도 그려보고 원리 인과관계를 써보셔야 돼요. 손으로 써야 돼. 수학 그래프 그려서 실력 늘리는 것처럼 얘도 계속 실력 늘리기 위해서 정리. 자, 고3들아 시간이 얼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5일이나 있고요. 5일 동안 2일, 2, 3만 계속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반복하잖아요. 결국 어디서 본 듯한 지문이고 어디서 풀어본 듯한 선지들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필기를 해드렸고요. 자, 봅시다. 사실 그림은 최대한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림 안 그리면 아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3차원 정보를 처리를 할 거고요. 이 3차원 정보 아까 우리가 모델링 했었던 점들 사각형으로 주로 돼 있었던 거 한번 봤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3개의 점점을 쓸 거고요. 개수는 항상 동일하다는 거야. 얘도 지금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9개거든요. 얘는 10개를 그렸네, 내가. 뭐, 아무튼 적당히 9개로 할게요. 근데 뭐냐면, 봐봐. 얘는 하나의 약간 원과 비슷한 느낌이면 얘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뀔 때는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 정답 이거야. 이 3개의 정점들의 위치 변화가 생겨버리면 고유한 모양이 바뀐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지금 이 3개의 정점들이 하나의 면을 만들잖아요. 그 표면 특성들이 이렇게 면 하나하나에 지정이 된다는 거야. 흰색이 지정될 수 있고 주황색 또는 녹색이 지정될 수 있음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모델링 원리가 나와 있는데 구조도 그려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정보예요. 크게 4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모델링은. 점들 각각 가지고 3개의 점들 가지고 모양, 크기, 위치, 표면 특성을 보여준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개수는 항상 동일하고 위치 변화는 그러니까 이 3개의 정점들이 위치 변화가 생기면은 고유한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 3개의 점들의 거리 변화가 생기면 크기 변화가 생긴다. 똑같은 사각형이지만 거리 변화가 생기니까 훨씬 큰 사각형이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면적이 확대됐잖아. 점들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면적 확대된 거잖아. 4개의 점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렇게 3D, 3차원 정보들을 렌더링 하는 거야. 렌더링의 핵심은 화소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화소는 밝기값을 지정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화소값 하나하나가 화면 하나하나의 점들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일 거 모르겠네. 봐봐. 엄청 크게 확대하니까 막 이렇게 이게 막 굴곡이 있잖아. 이게 이제 점들 하나하나였던 거야. 근데 이렇게 축소를 해놓으니까 부드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엄청 이렇게 확대하면은 사실은 점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던 거야. 이해됐니? 이거 옛날 영어 지문에도 있어요. 스마일. 모르지? 너희 부모님 시절 수능 문제야. 어쨌든 그렇게 점들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들 하나하나의 화소값이라는 게 점들 하나하나가 화소고 거기에 화소값이라는 게 부여되어 있는데 화소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와 색상값인데요. 이 밝기 색상값을 이용해서 원근감과 이체감을 표현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는 원근감 이체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상상해봐. 얘는 훨씬 더 좀 입체적이 됐고 얘는 굉장히 입체적이 됐어요. 왜냐면 밝기와 색상값을 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 미술 학원 다니는 애들은 저런 거 하잖아. 학교 다니면서 하지 않냐? 미술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동아리였기 때문에 나름 미술의 조예가 깊어서 개소리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4단락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4단락.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3차원 정보를 통해서 2차원 렌더링 정보가 처리가 되면 한 화면 단위가 처리가 돼요. 그거를 계속 해가면
프레임이 생기고 엔게이 프레임을 쭉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1초에 24개 이상 보여주면 우리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 얘기야. 문제는 그 동영상 생성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야. 여기 다 소프트웨어적인 거야. 그럼 CPU 구조와 GPU 구조가 다른 거야. CPU는 코어 하나하나의 성능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상용되는 코어는 16코어까지 있는 것 같다. 얘의 강점은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하는 걸 잘해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문제는 코어가 16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들 하나하나를 다 연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기엔 너무 늦다는 거죠, CPU로는. 반면에 GPU 같은 경우에는 수천, 수백, 수만 개의 코어가 있어. 단순 계산밖에 못해. 근데 사실은 이 점들 하나하나 화속값 계산하는 건 되게 단순한 연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PU가 수천, 수개, 수만 개 있으면은 단순 반복 속도 자체는 빠르겠죠.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해버리니까. 그래서 고난도나 어려운 거, 속도 빠른 거는 CPU지만 CPU보다 훨씬 좀 성능은 떨어져도 속도는 느려도 그게 수천, 수만 개 있어버리니까 총합했을 때의 단순한 작업 속도는 훨씬 빠르겠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연 영상에서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그럼 자연 영상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2일 수능까지 하고 2일 수능부터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2일 수능까지는 주제구조 잡으면 그냥 정답이 툭툭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2, 2, 3 수능은요. 주제구조를 굉장히 빡세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잡아줘야 이 선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가 좀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 기출지문 가지고 정확히 자세를 잡아놓고 최근 기출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중간에 실전 연습을 안 할 수 없고 연계된 EBS 지문을 안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9월, 10월에 그런 것들 봤던 것들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면 폼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기출로. 그리고 그 폼이 망가지는 경험을 제가 작년까지 못했어요. 내신을 안 해서. 근데 올해 보니까 내가 같이 폼이 망가져요. 제가 풀었는데 여러분 30번, 50번도 넘게 푼 지문을 과외하다가 내가 틀리고 있더라는 거야. 왜? 내신 스타일, 이감 스타일, 이배 스타일 하나도 같다 보니까 나도 같이 폼이 망가져버린 거야. 그럼 그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아니요. 생각보다 적게 걸려요. 최근 기출 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보면. 하나 더 얘기한다. 선생님 답이 다 기억나는데요? 아니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이 과정 적고 접근하잖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특히 요즘 지문은 완전한 지식적인 이해나 구조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선지가 잘 안 골라지기 때문에 최근 기출일수록 답이 기억나는 느낌보다는 뭐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우리 고3들. 정말 점수가 확실히 확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확 올 거예요. 봅시다. 1번.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맞죠? 모델링, 렌더링은 왜 쓴 거야? 3D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자. 표면 특성이요? 지금 이거 좀 섞어놓은 것 같거든? 표면 특성은 어디서 부여됐어? 2단락의 4번이잖아. 얘는 뭐니? 렌더링이 아니라 모델링이잖아요. 화소값이 정리해준 건 1번, 2번, 3번 뭐였어? 밝기나 색상값. 그걸 이용해서 원근감.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 세 번째 입체감을 표현했잖아. 고유 특성은 2단락 4번이었잖아요. 정답 2번이 가능성이 커지죠. 3번. 원근강 입체감은 관찰 시점 2D 기준으로 만드는 3단락의 렌더링.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맞죠? 처리할 게 많겠죠? 변명 현상은 당연히 능력보다 더 많은 정보량이 들어와 버리면 뒤쪽이 정체될 거 아니야. 정답은 2번. 됐습니까? 주제구로 간단하게. 네. 자, 그 다음 모델링 볼게요. 모델링이 뭐였냐면 3차원 정보.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근데 봐봐. 모델링은 정점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3차원 정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계산을 하지 않아야 돼? 지금 뒤쪽은 아예 안 보이고 그러면은 전체 구조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차원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점들이 3차원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해야 될 것 같고. 2번 선지. 삼각형을 조합했죠. 그래. 곡면을 좀 더 굴곡 있어 보이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삼각형들이었던 거죠. 2번 같은데? 3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 4번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삼각형 면을 통해서요. 이번도 3번도 맞는 건가? 뭐가 틀렸을까? 다양한이 틀렸네요. 표면 특성이 색깔 하나일 것 같거든? 이거 불안하면 좀 이따 발주도 한번 해보십시오.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은 2차원 평면 3차원이라니까? 모델링은. 5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은 2D니까 3단락 렌더링 얘기라고요. 되게 쉽죠. 주제 구조만 빡세게 잡아도 옛날 시험이 이렇게 좀 쉬워요. 여러분 고2, 2학기 내신도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2, 2, 3 수능에서 정보량은 왜 그렇게 줄었는데 왜 그렇게 만점자 숫자는 적게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구조 잡으면서 느낄 거예요. 특히 철학지문들. 자, 계속해서 36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추론. GPU, CPU 비교 대조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표출했으니까 훨씬 접근이 쉬워질 거예요.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하는 수준의 콜 맞죠? 많아지면 당연히 속도는 훨씬 빠를 거 아니야. 정점 위치를 구하기엔 10개의 연산을 10개 코에서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10개의 연산 명령 굳이 필요할까?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확인 못했으니까 좁히고 발제도 나중에 들어가 볼게요. 아니 지금 들어가 봐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죠? 그러니까 봐봐. 결국에는 구조로 보이는 거야, 여기도. 하나의 연산 명령만 전달하면 동시에 연산하고 그래서 시간이 짧아진다. 보이죠? 10개가 아니라 1개라고요. 자, 3번.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 위치를 구하기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갖춘 CPU랑 같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봐봐. 다르죠. 왜? CPU의 기능은 훨씬 좋아. GPU 코어 한 개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CPU 연산 속도는 더 빠르긴 빨라. 근데 얘는 수천 개가 한 번에 처리하니까 전체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기억은 GPU라고 그랬고. 4번 선지. 정점 위치를 구하기 각 데이터 연산을 하나 둘 순서대로 처리한다. 이거는 CPU의 방식이죠.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왜요? 쪼개서 해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쪼개서 해줘버리면? 다시 볼게요.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연산 시간.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얘기네요. 잘 봐. 지금 GPU 코어가 원래는 예를 들면 1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얘기잖아. 즉 100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 코어만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보세요. 100개의 정보 처리를 해야 돼. 그럼 한 개 코어만 사용하면 1번 정보, 2번 정보 해서 100번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니? 그럼 하나당 1초가 걸린다고 칠게요. 코어 한 개가 정보 하나 처리하는데 1초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토탈 100초가 걸리겠죠. 순서대로. 자, 근데 봐봐.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그럼 봐봐. 100개가 전부 다 처리되는 거야. 그럼 100개는 어떻게 처리하겠어? 코어, 1번 코어, 2번 코어, 100번 코어가 처리하겠죠. 데이터를 어떻게? 1번 자료, 2번 자료, 100번 자료를. 그럼 코어 하나가 한 1초 처리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각각 뭐냐면 전부 다 1초씩 걸리는 거예요. 1초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하나는 1초 걸리지만 토탈합은 100초 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1초 걸리는 거잖아. 얘도 어쨌든 100초 걸리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00초가 하나가 처리하면 100초가 순서대로 100초가 걸리는 거고 100개가 처리하면 1초 동안에 한 번에 처리되는 거지만 각각은 1초씩을 썼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하나가 100초 처리할 거냐 100개가 1초 동안 처리할 것이냐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다시 GPU 코어 하나가 100초 동안 100개를 처리할 거냐 GPU 100개가 각각 1초 동안 100개를 처리할 거냐. 시간 자체는 100초로 갔죠. 그 얘기야. 무슨 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언어적 문장 형태로 그냥 줄글 형태로만 자꾸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줄글은요 수학적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요. 아까 우리 법칙 풀었을 때 기억나죠? 기차 탑승이란 말 자체가 명사기도 하지만 탑승은 동사적인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러면 기차 탑승 자체가 권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엄밀하게는 기차 탑승을 권리라고 해줘야 되지만 기차 탑승 그 자체가 행위니까 행위 자체를 권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행위 자체를 급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언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호함, 불명확함, 다의성, 함축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려면 이런 표나 구조도 도식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봅시다.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죠. 그럼 얘는 지금 장면 하나하나 뭐와 뭐를 하는가 맨 처음 모델링 렌더링 해야 되겠죠. 3D 정보, 2D 정보. 자,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르쳐 보이지 않는 잇부분의 삼각형 표면 특성들은 화소값, 이건 뭐야? 2D지. 여기는 3D죠. 그럼 봐봐. 지금 3D는 눈에 안 보여도 처리해야 되지만 2D는요. 시점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번 저는 괜찮았다고 보여요. 왜? 시점에 보이는 것만 처리할 거니까 안 보이면 처리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반면에 3D는 시점과 상관없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2번 선지. 장면 위의 모델링 단계의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그쵸? 정점의 개수는 항상 유지라니까.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표면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군? 그래, 봐봐. 지금 얘는 요만한 원을 표현해야 돼. 그러면요. 너무 안 보이네. 좀 세밀하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 요만한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얘가 이렇게 커졌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지름이 벌써 2배 이상 늘었죠. 이해됐니? 그 얘기야. 정점 사이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크기도 커진다고요. 자, 4번.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왜? 멀어져야 되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져야 원근감이 생기잖아요. 이해됐니? 근데 봐. 잠깐만. 원근감 우리 어디서 표현했어요? 3D 정보야? 2D 정보야? 2D 정보 아니었어? 맞잖아. 근데 삼각형들의 크기는 뭐야? 3D 정보잖아.
이해됐어요, 지금? 봐봐. 잘 봐, 여러분. 봐. 자, 우리가 실제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풍선 요만해서 실제 정보는. 실제 풍선 크기 요만해. 자, 여기 실제 풍선 크기는 얘랑 동일해요. 이 R2와 동일하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2D 정보로 바꾸면서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작게 표현한 것 뿐이야, 2D에서는.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삼각형 정보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무슨 정보라고요? R2, 3D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크기 자체들은 모델링, 3D 정보에서는 유지가 돼야죠. 그리고 정점 사이 거리 커져서 크기. 실제 크기는 커진 거지. 자, 반면에. 왜 그러면 여기서는 풍선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냐? 2D 정보니까. 원근감으로 표현한 거잖아. 어디에서? 렌더링 단계에서. 이해됐어요? 다시 정리한다. 2D 정보는 렌더링이야. 2D 정보, 렌더링 정보는 원근감, 입체감, 밝기, 색상 값이야. 3D 정보는 삼각형 점들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표현하는 거야. 모델링 3D 정보 가지고는. 그러면 R1에서 R2로 실제 크기가 커진 거야. 여기도 여전히 R2 실제 크기인 거야. 다만 시점상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2D 정보로 작게 만드는 거야. 즉 2D 정보, 렌더링 정보로 작게 만드는 거야. 모델링 정보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왜? 모델링은 3D 정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걸 표를 안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최상위권으로 가면 수학 그래프 안 그리고 답을 툭툭 내는 애들이 있고, 그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리며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아래 단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고3들은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차피 연습한 거니까 이대로 그대로 필기하시고, 구조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좀 그려보고, 표도 그려보고 하시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릴게요. 전 출국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인가? 화요일이야. 아, 놀고 올게. 저 뉴욕 가서 좀 놀고 오면 안 돼요? 좀 놀고 올게. 가는 길에 우리 이제 강아지 2마리 데리고 갑니다. 아, 우리 강아지 말고 이제 그 입양 보내는 강아지들이야.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 달 안에 다 안락사거든. 근데 미국은 동물을 사고 파는 게 금지예요. 동물권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입양밖에 없어. 그래서 입양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갈 때, 그렇게 제가 이제 이동공사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미국 갈 때 강아지 데리고 가는데 강아지 데리고 갔다 올게. 쓸데없는 소리 했고. 너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기기울여 잡히는데. 알겠어요? 일단 필기 열심히 하시고 정리하시고 사진 하나씩 찍어서 올려주십시오.